최근에 장벽 크림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제품이랑 이 제품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실제로도 장벽 크림을 리뷰해달라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2, 3주째 장벽 크림 한 10개 정도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오늘은 장벽 크림 리뷰가 아니고 다른 영상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어떤 장벽 크림을 써야 피부가 좋아질지 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왜 이 제품을 써야 하는지 알고 쓰는 겁니다. 장벽 크림이 유행을 해서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이런 것보다 장벽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장벽 관리를 위해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이런 거를 먼저 알려드려야 확실히 필요한 제품을 알맞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먼저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피부 장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피부 장벽은 기초 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몸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역시 뭐 좋은 템빨이지라고 해가지고 좋은 운동화나 좋은 장비를 사기?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뭐 부스팅 되는 영양제를 잘 챙겨 먹기?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뭐 러닝 크루를 가입하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기초 체력을 기르시는 겁니다. 주변에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러닝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를 점차적으로 이제 올리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계속 기르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쓰고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기초 체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마라톤을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초 체력을 먼저 다져준 상태에서 좋은 장비를 사거나 좋은 영양제를 먹으면 이건 오히려 훨씬 쉽게 마라톤을 완주를 할 수 있겠죠.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능적으로 좋은 화장품을 쓰더라도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쓴다면 오히려 자극이 되거나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제품의 유효 성분을 흡수할 수 있는 피부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는 피부가 뭘 발라도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건강하기 위해 제일 첫 번째로 피부 장벽을 복원해줘야죠. 장벽이 튼튼해야 어떤 스킨케어를 발라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피부의 기초 체력을 다져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부 장벽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피부 장벽이 대체 어디냐? 우리 피부는 총 3가지로 되어 있어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그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피가 바로 피부 장벽에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장벽은 피부의 가장 바깥에서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외부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주고 피부 속 수분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얇지만 강력한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벽돌과 시멘트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벽돌은 각질세포, 시멘트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지질층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촘촘하게 쌓여가지고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데, 이게 피부 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벽이 왜 중요한지, 장벽이 뭔지 알았다면 얘를 이제 잘 지킬 수 있는 습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품을 잘 고르고 잘 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아시죠? 몸에 좋은 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몸에 나쁜 거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소한 습관들을 좀 같이 바꿔 나가보면 훨씬 좋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세안을 잘하는 겁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는 특히 피부의 약산성 상태를 잘 유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부분이 많은 지성 피부분들은 잘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종종 약 알칼리 클렌저를 사용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피부 장벽이 아예 무너져버린 상태라면은 이 시기에는 순한 약산성 제품들을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피부가 좀 안 좋아질 때마다 쓰고 있는 약산성 제품이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라이스 클렌징 폼, 요거를 잘 쓰고 있는데, 이 제품이 다른 약산성 클렌저들보다 좀 더 순한 느낌이라 피부 민감하신 분들도 편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 장벽에 도움되는 성분의 제품들을 바르시면 좋은데, 이게 바로 장벽 크림이라는 거죠. 우선 대표적인 성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세콜지, 보통 피부과에서 말하는 장벽 케어의 핵심 성분이라고 하는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3개를 줄여서 이제 세콜지라고 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장벽은 이제 벽돌이랑 시멘트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시멘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세콜지입니다. 세콜지를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우선 세라마이드는 이 시멘트의 점성, 접착력 을 담당하는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부 장벽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유연성이랑 탄력을 좀 유지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세라마이드만 있으면 단단해지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추가가 되면 조금 더 탄력 있고 유연성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산은 구조적 안정성을 형성을 해줘요. 이게 아무리 벽돌로 쌓고 시멘트로 막 발라도 조금의 틈은 보일 수 있잖아요. 그 틈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색콜지가 풍부하면 피부가 탄탄해지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방어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훨씬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이아시나마이드라는 성분인데 이게 비타민 B3이거든요. 이게 피부 장벽은 물론이고 여드름 흔적이나 색소 침착 이런 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 실제로 제가 잘 쓰고 있는 색소 침착이나 잡티 세럼 이런 제품들에도 이 성분이 꼭 들어가 있어요. 이 친구가 세라마이드 생성을 증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 세라마이드가 증가하면 피부 장벽이 강화되고 장벽이 강화되면 수분 손실이 덜하고 그러면 피부가 촉촉하게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뭐 피지 감소나 뭐 다른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요즘에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게 저함량부터 고함량까지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고함량을 쓰면 피부 자극이 많이 되고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고함량보다는 저함량이 들어간 제품들을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판테놀이라는 성분인데 판테놀은 피부 속 안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를 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성분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데 건조해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판테놀이라는 성분이죠. 그리고 뭐 추가로 이 판테놀도 세라마이드 생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색콜지, 나이아시나마이드, 판테놀 이 세 가지 성분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한 각질 제거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 각질이 이렇게 하얗게 들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잘못 알고 각질 제거를 해버리면 오히려 피부가 더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필링 젤이나 각질 패드 이런 거는 좀 멀리 해주시는 게 좋고 각질을 손으로 뜯는 것 또한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대지 말고 수분 세럼으로 수분을 충분히 채워준 다음에 장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들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요즘에 잘 때는 꼭 가습기를 틀고 잡니다. 최근에 이제 집들이 선물로 이제 9리터짜리 가습기를 받았거든요. 진짜 커요. 저는 뭐든 다 큰 게 좋더라고. 겨울이라고 바깥에도 건조하고 실내는 또 히터를 틀어가지고 실내도 건조하잖아요. 이게 바깥 습도는 우리가 조절을 못한다고 해도 실내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는 습도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가습기가 큰 거 말고 쿠팡이나 카카오 선물하게 보면 가성비 괜찮은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아무거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제가 쓰고 있는 가습기가 궁금하다 그러면 더보기란에 작성해 놓을 테니까 이거는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뻔한 얘기를 사실 잘 못 지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좋은 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몸에 나쁜 거를 안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몸 자체가 염증이 잘 생기는 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피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숙면의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지만 뭐 금주를 실천한 날이나 식습관을 좀 잘 지켰다 하시는 날에 달력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재밌어요.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데 우리의 실천력을 좀 높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환절기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장벽 크림에 대한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진짜 피부 장벽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영상을 좀 기획을 해봤고 저처럼 이제 갑자기 피부가 안 좋아졌던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피부가 좋아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럽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피부가 다시 안 좋아지지 않게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품들을 내 피부에 맞는 제품들을 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들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장벽 크림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넣으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